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전문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의 오늘 이번 영상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은데 저번에 영상 마무리할 때 우리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네. 얘기를 하셨죠. 네, 자율주행 뭐 대충은 알겠는데 뭐 뭐 스스로 운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되는 건데 뭐 아마 전문가가 아니면은 대부분 저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인가요? 근데 요즘에는 침투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 일상적으로 네. 뭐 현대기아 그렇고 제네시스도 그렇고 외제차라고 해야 되나? 뭐 벤츠나 네. 뭐 볼보 그다음에 또 뭐 테슬라 보면은 고속도로에서는 운전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고속도로에서? 네, 테슬라 좀비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네, 누워서 있는 거? 네,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네, 보면 봤어요. 떼놓고 막 자고 막 출근 시간에 좀비처럼 막 이렇게 자고 있고 막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현재는 대부분 현재 나온 차들 중에 자율주행 기술이 제일 발전된 거는 네. 테슬라라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 근데 거기가 2.5단계 정도 2.5단계. 2.5단계 정도 돼요.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네. 0, 1, 2, 3, 4, 5니까 총 6단계고요. 현재 2단계 정도가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타는 이제 차 옆에 차선 안 넘어가게 하고 핸들 조향 좀 잡고 네. 앞뒤 간격 유지하고 카메라 있으면은 알아서 속도 조절하고 조절하시고. 네, 요 정도가 레벨 2. 네. 근데 핸들에서 손을 떼면 3? 경고등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2.5에서 3이 넘어가면 네. 핸들에서 손을 떼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오래 떼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쵸. 그걸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레벨 4는 정말 완전 자율주행. 포가.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율주행이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레벨 5는 아직까지는 좀 자율주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렇죠. 네. 4부터. 네. 레벨 4가 고도 자동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레벨 3가 조건부. 조건부. 네. 그다음 레벨 5는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차가 그냥 찍어서 집 앞에 딱 섰다가 네. 뭐 뒤돌아보고 막 차 마시고 수다 떨면서 도착기 딱 도착하면 문 열리고. 네, 그러니까 뭐 차세대 모빌리티라고 해서 그렇죠. 그냥 불러서 그냥 딱 오면 문 열리고 타면 목적지 가지고 뭐 그런 거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짜 그 SF 영화 볼 때 나오는 그런 게 레벨 5. 바이오. 네, 근데 이제 레벨 4가 나오기에는 사실은 2026년, 27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플이 뭐 우리는 25년도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정말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나오는 원래는 프리미엄급에만 있었는데 중저가 모델에도 아다스. 그러니까 보조 운전 장치 레벨 2가 들어간 것들은 요즘에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올해부터 레벨 3가 본격적으로 탑재된 차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관련 주들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좀 보니까 우리 카메라,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많이 들어가는 게 카메라라는 말도 나온 것 같고 또 이것도 이게 그 우리 2차 전지처럼 양대 산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뭐 LFP 뭐 그다음에 NCM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뭐 라이다 진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진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양쪽에 다 들어가는 건 뭔가 카메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어떻게 이제 뭐 장비주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자율주행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운전 보조하는 거잖아요. 운전자가 있는데 차량이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아다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다스 시스템, 최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근데 이 아다스 시스템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 레이다, 라이다, 카메라. 네, 그러니까 뭐 레이다 같은 경우에는 앞뒤 거리랑 속도를 체크하는 거. 이게 레이다. 그다음 라이다는 그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사람 모양이나 차 모양들이 왔다 갔다 막 켜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물을 측정하는 게 라이다. 네, 그다음에 카메라는 당연히 뭐 이제 보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는 무조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일단 발. 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크게 보면 라이다가 중점적으로 돼서 네.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는 쪽이 있고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잘 되게 하려는 쪽이 있어요. 네. 웨이모라고 들어보세요. 웨이모. 중국. 네, 중국 웨이모. 네,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쪽. 라이다 쪽.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쪽. 카메라 쪽. 네, 왠지 어디가 더 믿음이 가? 이 테슬라 쪽이 아무래도 예. 믿음이 조금 더 가지. 그쵸.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라이다 쪽으로 가는 게 명확하게 더 좋긴 해요. 그러니까 사물 인식이 정확성에서는 네. 라이다가 좀 더 좋다라고 훨씬 들었습니다. 더 좋긴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개발이 딱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그 운행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2천만 마일. 현재 라이다를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네. 주행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51억 마일. 비교가 안 되네요, 사실. 네. 그러다 보면 효율성에서나 경제성에서나 카메라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굳이 라이다 쪽이라고 해도 카메라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안 들어갔었고. 네, 카메라는 들어가고 안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기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카메라가 얼마나 들어가길래 카메라를 니네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한 대에 네. 네, 차량 한 대에 레벨 2일 때는 한 7대 정도 카메라가 평균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네, 근데 레벨 3로 넘어가면서 네. 12대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오. 네, 그러면 7개에서 12개니까 50% 5대가 늘었잖아요. 네. 퍼센트로 따지면 66%, 70%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매출이 전장용 카메라에서 나오는 매출이 그쵸. 70%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주가 상승 폭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쵸, 네. 왜냐면 저희가 전년 동기 대비 Y5, Y 기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네. 근데 70%가 찍혔어.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G를 팔 때랑 핸드폰, 5G를 팔 때랑 네. 돈을 버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5G가 좀 더 네. 이익률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도화, 비싼 거, 비싼 이런 거. 것들은 돈도 많이 남아요. 근데 레벨 2 카메라보다는 레벨 3 카메라가 훨씬 더 해상도도 좋아야 되고요. 뭐 화소, 해상도 뭐 여러 가지가 좋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성능 쪽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비싼 거는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남기도 한다. 벌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레벨 3로 바뀌는 게 전장용 카메라 업체에서는 호재고요. 자율주행하면서 이제 뭐 카메라 업체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점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네. 또 카메라 업체들은 사실은 전장용 카메라도 있고 스마트폰용 카메라도 있잖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스마트폰용에서는 사실은 이 성장 한계성은 있었어요. 왜냐면 항상 새로운 핸드폰, 뭐 스마트폰이 이제 네. 전체적인 캐파로 보면 막 폭발 성장은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비싼 카메라 여기서 또 나오는데 비싼 카메라가 하이엔드급 굉장히 비싼 거에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중간 중저가 모델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어. 네, 왜냐면 이걸 경쟁력을 또 갖춰야 되니까. 갖춰야 되니까. 핸드폰을 살 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150만 원, 200만 원 하는 핸드폰 안 삽니다. 그쵸. 네, 50대 넘어가시면 그냥 그게 A 시리즈나 네. 조금 저가 모델로 저가요. 나오잖아요. 네. 그거 써요. 근데 카메라 성능은 좋아. 좋아. 그러면 이왕이면 그걸 사겠지. 그쵸. 왜냐면 꽃 사진 찍어야 되는데 조금 더 잘 나오고 경치 사진 찍어야 되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쵸. 네, 같은 60만 원대 급이면 네. 당연히 카메라 성능 좋은 거 사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카메라들이 진짜 그 이제 DSLR이나 미러리스 물론 거의 따라갑니다. 진짜 뭐 다르겠지만 정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반인들의 눈으로는 모르거든요. 결과만 보면 사실 네. 엄청나더라고요. 왜냐면 세부 픽셀로 나눠서 보면 전문가들은 네. 깨진다 안 깨진다. 근데 우리는 그 세부 픽셀을 볼 일이 없어. 볼 일이 없죠. 왜냐면 우리 눈으로는 다 인식이 돼. 그리고 예. 어차피 올려봤자 내 핸드폰 아니면 SNS인데 그렇죠. 예. 충분한 화소가 나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 카메라 업체들에서는 두 가지 호재가 다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용도 중저가 모델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쵸, 거. 네. 그다음에 전장용이 레벨 3로 바뀌면서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는 거. 이게 또 근데 말만 들어보면 엄청 진짜 쌍호재 아닙니까 또 이게. 근데 이거를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네. 이 산업이 좋아지는 건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뭐 기업이 있다면
그냥 있을까요? 대표 카메라 기업들을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카메라를 잘 만드는 기업. 네. 저는 사실은 네. 두 개를 꼽자면은 저는 LG노텍이랑 삼성 전기밖에 안 떠오르는데 뭐 다른 또 업체가 있을까요? 이제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폴디드 줌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조금 중점된 거. 중점된 거.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카메라 업체들은 둘 다 전장용보다는 네, 그쪽에 뭐 이제 애플 네. 혹은 삼성 이렇게 중점이 된 거지. 네, 근데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네. 만약에 이제 그 애플카 항상 나올 때 LG 그쵸. 전장용 사업부 항상 부각이 되잖아요. 거기 호재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전장용 카메라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전장용 카메라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업체들 위주로 저는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저는 뭐 많아요. 업체들 보면 대표적으로 뭐 MC넥스도 있고요. MC넥스. 네, 뭐 전장용 카메라 치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특정 회사를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는 하잖아요. 네, 없죠. 네, 근데 이제 전장용 카메라에 조금 특화된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크게 보면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네. 카메라 모듈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네시스 네, 직납하는 1차 벤더예요. 1차 벤더. 네, 1차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들어가고 있어요. 매출도 그럼 잡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스마트폰용 A 시리즈 네. 뭐 이렇게 좀 중저가 모델의 그 뭐 OIS 손떨림 방지 기능 네. 들어간 카메라 기능 그걸 또 납품하는 업체가 또 MC넥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기업이 파트론. 네,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뭐 스마트폰이랑 전장용 다 합니다. 그래갖고 뭐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네. 아까가 MC넥스가 1차 밴더였잖아요. 네. 파트론은 2차 밴더. 차이가 뭔가요? 혹시? 뭐 1차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한 걸 가지고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그 위에는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올라갈수록 전방선이 가까워지는 거네요. 그래서 최종 완성품이 1차 밴더. 그래서 넘기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자율주행 차가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네. 현대밖에 없잖아요. 현대기아, 제네시스. 제일 대표적인 그쵸 없죠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많아요. 뭐 나무가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가 뭐 전혀 막 코인하는 업체인 것 같기는 하지만 두나무 떠오르고 막 이제 그런 업체들 위주로 그래도 네. 직접적으로 전장용 매출 나오고 있는 업체. 왜냐면 스마트폰 쪽은 어찌 됐건 그때그때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예상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급격하게 뭐 매출이 늘어난다거나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빵 터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가라는 거는 향후 성장성을 항상 네. 기반해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뭐 기존에는 매출이 조금 적었는데 늘어나는 업체나 그렇죠. 네. 아니면 기존에 뭐 고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객들이 네. 급격하게 이제 갑자기 늘리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실적이 따라가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네,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저는 제일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전문가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이거는 장기 투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떠올랐는데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 전기차 뭐 침투율이 그러니까 8%? 뭐 지금 이제 뭐 2020년도 꽉 채웠을 때 뭐 10% 정도 된다고 하고 자율주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어느 쪽으로 가든 카메라는 필요할 텐데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을 미리 좀 미리미리 MC넥스도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주가가. 맞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진짜. 조금 담아두는 게 좀 꾸준히 담아놓으면 진짜 나중에는 제가 그 꿈에 그리는 막 200~300배 먹는 그런 뭐 그건 너무 뭐 꿈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래도 그쵸, 네. 왜냐면 또 새로운 카메라 업체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장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보시는 것도 모멘텀이 있을 때. 네, 왜냐면 올해가 일반적으로 이제 22년도가 네. 자율주행 레벨 3가 탑재된 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쵸. 나오기 시작할 때 주가가 원래 가장 많이 움직여요. 네, 그리고 현대에서도 올해 안에는 레벨 3를 한다라는 네. 얘기들도 있거든요. 지금 벤츠가 가장 먼저 아마 내놓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미 통과를 시켰어요. 독일이 제일 빨라요. 자율주행 레벨 3, 레벨 4 법안 이런 것들은 제일 사실은 빠르고요. 네. 레벨 3 법안이 통과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3군데일 거예요. 뭐 독일, 법안. 미국, 우리나라. 법안이 통과가 돼야 나올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맞네요. 뭐 안전기준, 레벨 3 안전기준에 대한 법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데가 독일, 미국,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주가가 제일 빨리 움직일 건데 네. 독일에 납품하는 업체는 아직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것 놔두고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현대 기아차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납품한 업체들을 보는 게 맞고 레벨 3가 된다라는 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레벨 4에 대한 법안들이 또 나오기 준비가 되겠지. 그래서 또 2, 3년 있다가 양산된 차가 또 나오겠지. 근데 양산된 차가 나오기 전에 레벨 3에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공급하던 업체들이 레벨 4에 맞춘 것들을 또 맞추겠지, 기술 개발을 해서.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맞습니다. 그 기아도 원래 기아 모터스가 기아로 바뀌면서 사실 우리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미래 모빌리티 약간 그런 걸 지향하잖아요. 모든 대부분 회사들이. 그래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모빌리티 쪽으로 가죠. 그래서 저는 꼭 전기차의 자율주행에 국한하지 않고 사실 뭐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뭐 드론으로 자율주행을 해서 이제 뭐 거심항공 기술 배달도 이렇게 하겠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이제 해서 UAM인가? UAM 맞죠. 그거 또 생각해 보면 이 시장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뭐 택배도 그렇고 이제 드론에 보면 사람 실어 나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법안이나 등등등 안전 문제 기준들 때문에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갑자기 늘어날 때가 주가가 제일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안정화되고 매출이랑 뭐 영업이익이 찍힐 때 또 주가가 또 움직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초반 시장이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잘 알고 계시면 그렇죠. 좋지 않나. 이렇게 계속 좋아질 시장인 건 맞는데 이제 저희 전문가님이랑 계속해서 캐치업하면서 어떤 또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찍어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뭐 예전에도 좀 다루긴 했는데 조금 이제 이쪽에 국한돼서 한번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뭐 새로운 이슈가 있다면 또 영상 찍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주시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얘기해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